가용성과 이중화 완벽 가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서비스가 절대 멈추지 않게 하는 비밀, 가용성과 이중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로드 밸런싱부터 프록시, 고가용성 구성까지 초급 개발자를 위해 쉽게 설명합니다. 이 강의에는 여러분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가용성의 이해와 SLA, 이중화의 개념과 필요성,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 L4와 엘스브르 밸런서, 포워드 프록시와 리버스 프록시,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 구성, 고가용성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실전 구현 사례, 그리고 가용성 향상 전략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용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용성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99.9% 가용성 3는 연간 약 8.76시간의 다운타임을 허용합니다. 99.99% 나인즈는 연간 52분, 9.99% 파이브 나인즈는 연간 약 5분의 다운타임만 허용합니다. 가용성은 채 시간에서 다운타임을 뺀 값을 전체 시간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은 SLA와 가용성 목표입니다. SLA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의 약자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서비스 품질 약속입니다. SLA에는 가용성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보상 조건도 함께 포함됩니다. 가용성 목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높은 가용성을 추구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이중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중화는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2개 이상 준비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이중화의 주요 목적은 단일 장애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구성 요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중화는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계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여러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하여 부하를 균등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단일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응답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서버가 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서버로 요청을 전환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로드 밸런싱은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드 밸런싱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첫째, 라운드 로빈은 서버들에게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둘째, 가중치 라운드 로빈은 서버의 성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율을 조절합니다. 셋째, 최소 연결 방식은 현재 연결 수가 가장 적은 서버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넷째, IP애쉬는 동일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항상 동일한 서버로 보내 세션 유지에 유용합니다. L4 로드 밸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4는 OSI 모대층, 전송 계층에서 동작하는 로드 밸런서입니다.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배하며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TCP와 UDP 프로토콜 수준에서 동작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L4 밸런서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L3 로드 밸런서는 OSI 모델의 7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HTTP 헤더, 쿠키 등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 더 세밀한 트래픽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URL 패턴에 따라 다른 서버로 라우팅하거나 키 값에 따라 세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3 로드 밸런서는 엔진엑스, HA 프록시 등의 소프트웨어로 구현됩니다. 포워드 프록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워드 프록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외부 요청을 대신 처리하는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외부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며 주로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됩니다. 포워드 프록시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보호하고 콘텐츠 필터링이나 캐싱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과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서버 측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받아 내부 서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받아 백엔드 서버로 전달하며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SSL 종료 처리를 담당하여 백엔드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 캐싱을 통해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포워드 프록시와 달리 서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엑스를 이용한 리버스 프록시 기본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TTP 블록 안에 업스트림 블록을 정의합니다. 업스트림 백엔드라는 이름으로 3개의 서버 주소를 지정합니다. 192, 2000 웨이트폰 1위츠 12번, 3000번 포트를 백엔드 서버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 서버 블록에서 80번 포트를 리스닝하고 서버 네임을 example.com으로 설정합니다. 로케이션 슬래시 블록에서 프록시 패스를 http:// 백엔드로 지정하여 요청을 전달합니다. 프록시 셋 헤더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IP 정보도 함께 전달합니다. 엔진엑스 업스트림 블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스트림 블록에 여러 백엔드 서버를 정의하면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수행됩니다. 엔진엑스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요청을 분배하며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다른 서버로 요청을 전환합니다. 업스트림 블록에서는 각 서버의 가중치를 설정하거나 헬스 체크 설정도 추가할 수 있어 매우 유연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액티브 패시브 이중화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평상시 주 서버, 액티브 서버만 요청을 처리하고 보조 서버, 패시브 서버는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주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조 서버로 페일오버되어 서비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액티브 패시브 구성은 구현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평상시 보조 서버의 자원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티브 이중화는 모든 서버가 동시에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서버가 활성화되어 있어 자원 활용도가 높고 전체 처리 용량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로드 밸런서가 필수이며 여러 서버 간의 데이터 동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액티브 구성은 액티브 패시브보다 복잡하지만 높은 성능과 자원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반드시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통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읽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저장하는 곳이므로 이중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복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에서 쓰기 작업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수행됩니다. 읽기 작업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모두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읽기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는 프라이머리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받아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프라이머리에 장애가 발생하면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로 승격되어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용성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용을 달성하려면 모든 계층에서 단일 장애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로드 밸런서 자체도 이중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페일 오버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용성이 높아질수록 비용도 증가하므로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비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99.9% 가용성 3나인즈를 가진 서비스의 연간 허용 다운타임은 약 얼마입니까? 1번 52분, 2번 약 8.7시간, 약 36.5일, 번 약 36.5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 약 3.625일입니다. 99.9% 가용성은 0.1%의 다운타임을 허용합니다. 1년 365일의 0.1%는 약 8.76시간, 즉 약 3.65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99.99%, 포나인즈는 약 2분, 99%는 약 3.65일입니다. 나인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허용 다운타임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중화, 리던던시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서버 성능을 2배로 향상시키기 위해, 2번 단일 장애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제거하기 위해, 3번 네트워크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 4번 데이터 암호화를 강화하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이중화의 핵심 목적은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2개 이상 준비하여 고장 나도 다른 하나가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일 장애점을 제거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성능 향상이나 대역폭 증가는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주 목적은 아닙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L4 로드 밸런서와 L3 로드 밸런서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L4는 HTTP 헤더를 분석하고 L3는 IP 주소만 확인한다. 2번 L4는 전송 계층에서 IP와 포트 기반으로, L3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콘텐츠 기반으로 분배한다. 3번 L4가 L3보다 더 세밀한 라우팅이 가능하다. 4번 L7은 TCP, UDP 레벨에서만 동작하고 L4는 HTTP 프로토콜을 이해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L4 로드 밸런서는 OSI 4계층, 전송 계층에서 동작하며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배합니다. L3 로드 밸런서는 OSI 7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하며 HTTP 헤더, URL,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정보를 분석하여 더 세밀한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포워드 프록시와 리버스 프록시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포워드 프록시는 서버를 보호하고 리버스 프록시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2번 포워드 프록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외부 요청을 대신하고 리버스 프록시는 서버 측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받아 처리한다. 3번 둘 다 동일한 기능을 하며 이름만 다르다. 4번 포워드 프록시는 로드 밸런싱에 사용되고 리버스 프록시는 캐싱에만 사용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포워드 프록시는 클라이언트 측에 위치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신 외부 서버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됩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서버 측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받아 내부 서버로 전달합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로드 밸런싱, SSL 종료, 캐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 중 가중치 라운드 로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모든 서버의 사양이 동일할 때, 2번 서버들의 처리 능력이 서로 다를 때, 3번 세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일 때, 4번 실시간으로 서버 부하를 모니터링할 수 없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가중치 라운드 로빈은 서버마다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처리 능력에 비례하게 트래픽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서버에 가중치 3이, 저성능 서버에 가중치 1을 주면 고성능 서버가 3배 많은 요청을 처리합니다. 서버 사양이 동일하면 일반 라운드 로빈을, 세션 유지가 필요하면 IP 해시나
스티키 세션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액티브 패시브 이중화 구성과 액티브 이중화 구성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패시브는 두 서버 모두 요청을 처리하고 액티브는 한 서버만 요청을 처리한다. 2번 액티브 패시브는 평상시 한 서버만 요청을 처리하고 장애 시 전환되며 액티브는 모든 서버가 동시에 요청을 처리한다. 3번 액티브가 액티브 패시브보다 구현이 간단하다. 4번 액티브 패시브는 로드 밸런서가 필수이고 액티브는 로드 밸런서가 필요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액티브 패시브 구성에서는 평상시 주 액티브 서버만 요청을 처리하고 보조 패시브 서버는 대기합니다. 주 서버 장애 시 보조 서버로 페일오버 됩니다. 액티브 구성에서는 모든 서버가 동시에 요청을 처리하여 자원 활용도가 높지만 데이터 동기화 등 구현이 더 복잡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엔진X를 리버스 프록시로 사용할 때 업스트림 블록에 여러 서버를 정의하는 주된 이유는 1번 SSL 인증서를 여러 개 적용하기 위해 2번 백엔드 서버들 간의 트래픽을 분산하고 장애 시 다른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3번 캐시 용량을 늘리기 위해 4번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엔진X의 업스트림 블록에 여러 서버를 정의하면 로드 밸런싱을 통해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서버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른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합니다. SSL 종료나 캐싱은 업스트림과 별개의 설정이며 클라이언트 IP 숨김은 포워드 프록시의 기능입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SLA 서비스 어그리먼트에서 가용성 수치를 명시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2번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위반 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3번 서버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4번 개발자 성과 평가를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SLA의 가용성 수치를 명시하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기대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99.9%, 99.99%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 조건, 예를 들어 크레딧이나 환불 등도 함께 정의합니다. 이는 법적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계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고가용성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계층,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일 장애점을 제거한다. 2번 장애 감지 및 자동 페일오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3번 가용성 목표는 항상 100%로 설정해야 한다. 4번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가용성 목표를 설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0% 가용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버 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기치 못한 장애 등으로 다운타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용성 목표, 예를 들어 99.9%나 99.99%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모두 고가용성 구성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마스터 슬레이브 복제 방식을 사용할 때 읽기 요청과 쓰기 요청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1번 모든 요청을 프라이머리에서만 처리한다. 2번 모든 요청을 세컨더리에서만 처리한다. 3번 쓰기는 프라이머리에서, 읽기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모두에서 처리할 수 있다. 4번 쓰기는 세컨더리에서, 읽기는 프라이머리에서 처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복제 방식에서 쓰기 작업은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프라이머리 서버에서만 수행됩니다. 읽기 작업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모두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읽기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는 프라이머리의 데이터를 복제받아 최신 상태를 유지하며 프라이머리 장애 시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가용성과 이중화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가용성은 서비스 품질의 핵심 지표이며 이중화를 통해 단일 장애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과 프록시를 활용하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시스템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